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2년 2개월 만에 연 2%대로 떨어졌습니다. 국고채 금리 하락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국고채 매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은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0.5%포인트에 달하는 만큼 최근의 금리 하락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첨되면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펜트하우스 특별 공급에 4만여 개의 통장이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9일 진행된 레미안 원펜트하우스 특별 공급 114가구 모집에 4만여 명이 올리면서 평균 경쟁률 352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등인데 1순위 청약은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데 대해서 투기적 수요를 엄단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에서 과거에도 투기적 수요가 불붙으면 집값을 잡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달 중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해 상승세를 꺾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정산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채권을 동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Q10의 부영배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 사태의 책임을 물을 방침인데요.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TMF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하자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피해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철휘 한국유통포럼 명예회장, 손정혜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TMF 사태 급반전했죠. 어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오늘 법원이 재산보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피해자들, 판매자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과연 이 법정관리 신청, 재산보존 절차 이게 뭔지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티몬과 IMF가 자력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회생 절차라는 것은 혹시라도 이제 도저히 지급불능 상태라고 한다면 파산 결정으로 가서 청산이 이루어지지만 일정 부분 영업을 해나가면서 일부라도 이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에게 어떤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절차인데 무자비하게 채권자가 집행해 가고 채무자가 돈을 갚고 또 자산을 매각하고 이런 시도를 하다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생 개시 결정 전에 앞서서 자산을 묶어놓거나 집행을 묶어놓는 효과입니다. 즉 채권자들은 현재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할 수 없고 강제 집행으로 채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고요.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일부 채권자들만을 위해서 변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환불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네, 완전하게 지금은 정지 상태인 상황에서 이 자산과 부채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 회생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부 채권자는 받아가고 또 일부 채권자는 집행해 나가면 사실 질서 정연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한 명이 선제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또는 누구라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금지 처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재산과 관련된 민사 절차가 일단 무력화되고 동결이 됐는데요. 티몬, 위메프, 티몬, Q10 그룹이잖아요. 네, 그렇죠. 모회사에서 특히 구영배 대표가 사죄를 털어서라도 뭔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걸 보니까 기업이 그런 능력
뭔가 이 피해 보상을 마련하거나 이럴 지금 여건이 전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그러니까 지마켓을 만들어서 지금 매각하신 분인데요. 예. 그 전에 이제 자회사 익스프레스를 갖다 2009년에 싱가포르에서 만들었고요. 예. 2010년에 이제 큐텐을 만들면서 해외 이제 물류 거점 대행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이제 팀원, 인터파크, 그다음에 위메프, 올해 들어서 에이케몰, 예. 또 미국의 위시. 결국은 이제 앞에 세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구조 때문에 많이 교환하면서 이제 기업을 급성장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큐 익스프레스를 갖다 나스닥을 상장하는 게 지금 최종 목표다 보니까 예.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일단 물동량을 갖다 창출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팀원, 위메프, 인터파크를 하면서 플랫폼을 모았는데 글로벌 기업도 그 개별 기업도 보면은 기업 간에 이제 M&A 단계적으로 M&A가 필요한데 네. 통합적으로 이걸 갖다 M&A 급격히 한 것도 있었고 급격하게. 내부 유동성 자금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돈이 별로 지금 여유 그렇죠. 없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지분 교환을 하면서 목표는 우리가 이제 나스닥 상장 기업 가치가 한 1조 원 이상 나왔는데 그 정도 목표가 되면은 에코티를 유동성 자금이나 거기다 이제 기업이 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글로벌 기업이나 모든 기업이 사실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저도 이제 어제 상황을 보면 기업 회생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죠. 신청이 네. 너무 빨리 왔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위시 인수할 때도 2,300억을 갖다 투자했는데 현금성을 위시 자체도 미국의 이제 저가 인터넷 쇼핑몰이거든요, 플랫폼. 근데 기업 가치가 거의 90% 떨어진 상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자력으로 뭔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결국은 법원에 손을 내밀고 기대게 된 건데,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재산분청 내렸죠, 포괄적 금융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 법정 관리를 시작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누가 결정하는지 그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나는 절차는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 이렇게 큰 규모의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법원장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돼서 신속하고 또 숙고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일단은 대표자 신문 과정들도 거치고 가장 중요한 건 채권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신고 절차도 받고 예. 그것이 맞는지 조사 결정도 받고요. 그리고 팀원과 IMF의 재산 상태도 실태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인 집회도 나아가는 게 통상적인 회생 절차의 모습이고, 이렇게 채무와 채권 그리고 자산을 조사하고 나서는 어떻게 앞으로 회생을 할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회생 결정 개시 결정까지는 보통 한 달을 보는데, 한 달. 문제는 이것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자금력이 있을 때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냥 정말 회사라는 명목은 있지만 일부 채권자들에게도 이만큼이라도 지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수순이다 그러면 파산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파산으로 간다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기업이 청산 과정에 이르는 수순을 걷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의 재산 상태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예. 다만 일부라도 자금 동원력이 있으면 회생 개시 결정이 나와서 지금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판매자들, 셀러도 있고 소비자들도 있고 국가도 채권자일 수 있습니다. 국세나 이런 것들에 세금 체납되는 데 부분이 있을 거고, 이 상태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팀원 UF의 근로자들 채권이 있잖아요. 월급 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채권을 조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배당할지가 회생 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구영배 대표가 지금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제 의원들이 질의를 받게 되는데, 지금 가장 속이 타는 분들은 이 피해자도 속이 타고 판매자도 속이 타네. 특히 판매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중소 네, 판매자들. 그렇죠. 저희가 한번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전화로 연결해서 그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김홍민 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홍민입니다. 네. 자, 이 팀원 위메프 어제 저녁에 법정 관리를 전격적으로 신청했는데 이 네. 소식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 어제 저희가 오전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예. 고영배 대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머리 숙여서
피해를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예. 불과 몇 시간 지나서 법원에다가 기업회생 즉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일단 괘씸하고요. 괘씸하고. 배신감도 들고 또 네. 역시 그동안 해왔던 시간 끌기 또 하나의 꼼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법원은 회생 신청을 기각해 주시기를 우리 판매자들은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판매자들은 기각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손정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될지. 현재 어제도 이 피해자들 모여서 사례도 듣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현재 그 입점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업 회사임을 이제 일시적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저희들도 어제 이제 일단 소비자 모임에서 그 TMF 대표자 5명을 특정 법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 판매자들도 각 업체로부터 미정산 금액, 그다음에 판매 상품 금액, 계약서 등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실제 보상을 지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정산 환불 지연 사태가 지금 5월 판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7월 7일 날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계속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을 속여오면서 팀원이 지난 22일 날 그 판매 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도 또 일반 판매자들도 전부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알게 됐는데 예. 우리 판매자들은 아직 어떠한 정산도 5월 이후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이후에는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5월 판매 대금이라는 말씀이죠. 판매대금은 김홍일 회장님은 지금 쇼핑몰에 입점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업종에서 입점해 있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도 여러 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각종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팀원 EMF는 특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금 산하인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정부의 어떤 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정책으로서 판판대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그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입점하고 대행 판매를 해오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월 4,500 정도 판매액이 있고 또 판매 대행이 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5월부터 7월까지 약 3천만 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네, 3천만 원가량 피해를 보고 있다면 참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지금 재산보존처분 명령이 떨어졌는데 기각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뭐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는 앞으로 어떻게 피해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일단 저희는 그 쿠텐과 쿠텐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를 해야 될 예정이고요. 형사고소.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이제 그 원래는 그 형사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자는 게 저희 전략이었었는데 이제 기업회생 및 법적 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민사 소송은 이제 그 법원의 회생 절차 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뭐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 형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이 기회에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예.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온라인 그 플랫폼 업자들 특히 대형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그 대형 업자들이 자꾸 자유라 온라인 자유라 이런 걸 하면서 아주 방만한 경영과 이런 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정부가 그동안 방치시켜 놨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방조한 혐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결제 계좌 정산일 같은 경우가 쉬운 예인데요. 저희가 판매한 대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에 판매한 대금을 7월에야 정산을 받고 8월에 네. 판매한 대금을 10월에야 정산을 받는 정산일 기일이 사실은 75일, 80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줄여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자율이라는 자율 규제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결제 기일이 10일 또는 15일, 20일로만 줄었어도 지금 피해를 3분의 1,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문제를 정부가 좀 직시를 해가지고 예.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고 판매자들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서 법률적으로 감시와 감독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지금 정산기를 좀 줄여달라 관련 입법 보완 조치를 통해서 이걸 줄여달라는 걸 간절히 지금 호소를 하고 있네요. 피해자 지금 협회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지금 이 피해자를 대표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 의견을 좀 전달하는 것 같은데 이 법정관리가 기각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되면 일단 파산으로 가서 청산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법원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각각의 법률 싸움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각이 되든 아니든 결국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이 많은 채권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면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가는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 결론에 이를 것인데 이 회생 개시 결정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회사가 불성실하게 회생 신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회생 직전 신청 직전에 다수의 어떤 어음거래나 채권을 만들어 놓고 고의적으로 이제 파산한 사기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회생 개시 결정이 기각될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이거 좀 사기성이 있는 거 아니냐, 배임이다, 횡령이다, 지금 사기이다 이렇게 고발도 지금 들어가 있고 고소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철희 회장님, 지금 우리 피해자가 얘기한 걸 보면은 정말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서 괘씸하다, 배신감이 든다, 꼼수다 하면서 뭔가 이 팀원과 UF가 조금 진실하게 이게 제대로 해오지 그동안 않았다 이런 굉장히 의심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 이제 글로벌을 경험한 사람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이 상황을 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 M&A 할 때 보면 현금 갖고 하는 경우도 지분 교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금력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유동성 자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군들이 부동산을 매각해도 매수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이 경기 불경기 상황은 아마 내년 24년 한 상반기까지나 하반기에 회복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2025년 내년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물류센터 부동산이 다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PF 대출금이 엄청 많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중에 이제 연준금리가 이제 올해 9월에 한 번 떨어지고 또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0.5 정도 떨어지고 제가 예상할 때도 이제 한국은행이 3.5에서 한 3.25까지 떨어지면 일단 물론 이제 달러도 어느 정도 1,300원 밑으로 떨어져야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기업 상황이 그나마 지금 한숨을 돌리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Q10이나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첫째 유동성 자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대금의 기간이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최장 한 2달 정도 돼 있거든요. 그냥 이제 우리가 2,100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한 5월 달까지 정산이고, 그 다음에 구영래 대표는 뭐 상품권이나 이 티켓 워낙 저렴하게 많이 했으니까 추산 금액이 이게 달라진 거죠.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6월, 7월까지 거래 금액이 올라오면은 추정으로 한 1조 원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1조 원 이상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갖다가 구영배 대표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한다는데 Q10의 지분 구조를 보면요. Q10이 QX프레스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Q10의 최대주는 42%가 구영배 대표고 제2, 제3은 이제 투자자거든요. 근데 이제 QX프레스는 이제 구영배 대표가 거의 투자했어도 Q10이 70 갖고 있고 구영배 대표는 이제 30%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성장성이 있을 때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성장할 때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지금 다 지금 최저가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적자투성이고요. 적자투성이죠. 우리나라 유통공명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데 이게 뭐 매각해갖고 기업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주가, 주식을 갖다가 이거 환원하고 뭐 해도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상황에서 저도 이제 변호사님하고 공부하는 게 뭐냐면 개인이 구매한 구매자하고 거래처들이거든요. 근데 거래처 같은 경우 최근에 얘기 들은 게 몇 억에서 뭐 한 달, 2달 묵히다 보니까 몇십억까지 물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자금 문제가 심각한 어떤 자금의 문제까지 같이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피해업체들은 이제 고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객이 결제한 돈을 적지 않은 돈인데 아까 6, 7월 하면 1조 정도 된다는 그 돈 과거에도 계속 그랬을 텐데 그 돈을 과연
팀원과 IMF는 어떻게 썼을까? 그 돈을 뭐 M&A에 쓰거나 또는 뭐 다른 데 쓰게 되면 이게 뭐 사기인지 뭐 배임인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게? 일단 지금 사기가 문제되는 부분은 사기는 보통 기망행위라는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갚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아가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그러한데요. 이 사건은 이런 겁니다. 물건을 통신중개 판매업을 통해서 팔아도 내가 돈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지급하거나 또는 물품 대금을 건네지 못한 것을 알고 예견하면서도 물품 거래를 계속 이어가서 결국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 이것이 사기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요번 거래해도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에 물품 대금 불능 상태에 빠진다. 그걸 알고 6월 달에 계속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성립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을 예견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팀원과 IMF 그 매장에서 찾은 것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직원들도 인식했다라는 자료들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사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가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그리고 업무 메일 보고 이런 재산 상태의 흐름 모두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소위 말하는 폰지 사기가 이 사람 돈 받아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돈 받아서 이 사람한테 주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지급 불능에 대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을 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나한테 이런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어떤 대금을 주지 못할 걸 알면서도 받았지 사기야라고 고소하고 있는 거고요. 배임과 횡령은 이렇습니다. 현재로서 1억에 수천만 원, 수천억 대의 어떤 지금 미지급 상태가 빠졌다라면 수천억 대의 돈을 돌렸다는 겁니다. 어디에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도상 인수대금으로 썼다, 어디로 썼다 하는 것인데 보통 이렇게 소비자들이 주거나 판매사들이 주는 돈의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거는 본인들이 수수료만 받고 상대 거래 당사자한테 건네줘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원래는 법률적인 규제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입법이 나오긴 했지만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규제가 지나치다라는 측면인데 근데 결국 이 돈을 목적 외에 활용을 해서 기업에는 굉장한 손해를 주고 주주나 우리 관계의 사들에도 손해를 미쳤기 때문에 이게 업무 결정을 잘못한 배임죄다 이런 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기, 횡령, 배임에 좀 조준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국회 증인으로 나온 구영배 대표는 뭐 Q10 지분 38% 가진 모든 거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지분 가치가 지금 별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놓으면 뭐 하느냐 그게 값어치를 못 받는데 그런 거죠? 네, 저기 뭐 기업의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우상향해서 상당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기업을 갖다가 이게 어떤 가치도 올려야 되지만은 거래 상황이 좀 좋고 기업의 수익성도 워낙 좋아야지 그만큼 주목되는데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유통기업, 뭐 이커머스 포함해갖고 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 유통기업도 2조 원 넘는 시가총액 2조 원 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두 개 기업 정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더 최초에는 뭐 나스닥 상장에서 1조 원 이상인데 이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목표점은 거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점은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유지해 왔는데 거기서 모아 물동량 네트워크 판매를 모으면서 이 팀원 EF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갖다 쿠팡처럼 선매입해갖고 사갖고 하는 상황하고 여기는 이제 구매자하고 판매자 이거 매칭해 주는 거거든요. 결제 수수료거든요.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매출 수수료이기 때문에 매출의 거래 대금은 올라가지만 이 상황은 조금 앞으로 이제 좀 작아지겠죠. 이 정부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선 판매자들을 조금 지원하는 그런 대책,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판매자들이 지금 줄 도산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업종과 관련한 업계가 완전히 도산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채무가 변제될 수준으로 돈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거예요? 절이나 이자를 받지 않거나 또 갚는 기한을 충분히 주면서 빌려주겠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 손실에선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팀은 IMF로부터 받아오지 않는 한 정부가 빌려준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당장 뭐 1,000만 원이든 뭐 1억이든 받아야 우리 인건비도 주고 뭐 관련된 재료상한테 돈도 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막혀버리면 또 은행에 또
빚을 진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은행의 부실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 수천억대를 일단 빌려줄 테니 급한 자금들은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거고 일부 세금 같은 경우도 감면을 하거나 연기를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도 임시 방편적인 것이지 결국은 티몬과 IMF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투자를 받거나 또는 어떤 자신들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어디 기업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오지 않는 이상은 판매상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정보, 그러니까 정부 채권 변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은 일단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판매자들만이 아니죠. 상품권 업체, 또 네. 전자 지급 결제회사, PG사라고 하죠. 네, 여기도 다 지금 뭐 충격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다 관련돼 갖고 어떤 이제 거래 대금의 안전성도 중요한데 그분이 막혀버리면 거기 금융 관련된 피지사들도 지금 피해가 엄청 커지고요. 네. 또 판매 기업도 그러니까 이 삼각 측면을 보시면 되죠. 구매자, 판매자, 여기 관련된 피지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방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갖다 기업이 만약에 회색을 해갖고 돈을 빌려주면 아마 10년 정도인가 나눠서 계속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구책을 써서 그만큼 사업의 어떤 이 경영을 갖다 악화해서 탈출해서 이게 돌파구를 찾는 기업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계속 들어가더라도 끝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큰 사태가 커졌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마무리하고 진행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구영배 대표는 당장 모을 수 있는 게 뭐 800억 원이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러면 소비자, 판매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든 또는 파산으로 가든 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추산으로 손실 추정 금액이 2,100억 원이라는 건데 이거는 현 시점이고 현시점이고.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5천억 원대도 추산하는 경우도 있고 훨씬 많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게 지금 두 기업의 자본 전식 상태에 이 손실이 2조 원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판매사 아니더라도 유관 채권이 채무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뭐 700~800억 들어오고 기존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를 변제할 수 있을까 말까고 나아가서는 10분의 1도 변제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현재 채권자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걸 정부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부는 이제 중소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걸 보상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판매상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감수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걸 굉장히 안타깝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 혈세로 지원한다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돈으로 티몬과 IMF가 갚아야 될 돈을 대신 갚는다고 했을 때 또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전례들이 많지 않아서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지금 관련된 경영자들에 대한 사기 배임 횡령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 네, 왜냐하면 불법 행위고 이 불법 행위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들이나 판매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사죄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신속하게 수사가 착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회장님, 지금 네. 피해자가 주장한 게 일부 아까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정산 길이 문제 네. 너무 길다 네. 이걸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줄여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네. 이걸 빨리 입법 보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기업에 따라서도 자금이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 빠른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한 2달이거든요. 2달.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한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 팀원UF도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중에서도 이게 이제 자금을 받아서 네. 현실성 있게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 투자하면서 정당하게 쓴 경우도 있고 예. 만약에 개인이 쓴 경우는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의 유동성이 어디에서 지금 움직이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원하고 위메프 사태는 저희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M&A 인수할 때부터 예. 자본보다 부채 금액이 5배가 더 컸습니다. 그게 부채가? 이제 자본 잠식을 한 상태에서 다 인수를 했거든요. 예. 여기서 첫 스타트가 거기가 지금 문제점이 있었고 예. 거기다가 지금 이커머스 또 시커머스 공약에 따라서 지금 한국의 이커머스가 227조까지 매출 왔지만은 예. 이제 춘추전국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지금 새로운 돌파구 찾을 수 있냐인데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이런 어렵지 않나 부실한 이렇게 보고 있죠. M&A에 대해서 조금 유통학회에서라든지 관련된 네. 데서 사전
사전에 조금 경고 같은 게 있었더라면 네.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 팀원 위메프를 갖다가 구매하시고 회원되신 분들은 알지만요. 이 사태라든가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갖다가 노출돼서 매스컴에 얘기가 나온 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목되면서 이제 다양한 뭐 매스컴 기자분들도 많이 취재하면서 요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런 문제는 발생하고 있었죠. 네,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해결책은 없어 보이는 팀원 사태 관련 토론 직원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철희 한국유통포럼 명예회장, 손정혜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